국내에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기술인데 명칭은 상하축 확장형 티타늄 임플란트를 이용한 경피적 척추 압박골절 보강술. 좀 길죠. 제목만 이야기하다가 그냥 유튜브 시간이 다 차지하니까 예. 우리는 이제 스파인 잭이라는 이름으로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또는 척추 압박골절이 생겼을 때 원 상태로 복원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술이라고보다는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술이라고. 예, 이 시술은요, 기존에 이제 시멘트를 넣는 척추 성형술, 시멘트만 넣는 척추 성형술에서 임플란트로 납작해진 뼈를 들어 올리는 과정만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척추 성형술과 크게 다르진 않다. 시술 시간도 약 20-30분 이내. 그리고 보통 이제 국소 마취나 수면 마취 정도. 근데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는 전신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처 자체도 0.5cm 미만으로 그렇게 크진 않다. 저희 이제 임플란트를 넣을 때도 굉장히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 현상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그런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요. 부러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치료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복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는 기준이 한 달 이내 정도. 한 달 이내 정도. 한 달 이내. 골절이 발생한 지 한 달 이내. 아쉽게 되는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오래되신 분도 이게 복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래되면 이미 뼈가 굳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뼈가 부러지고 한 달 정도 되는 상황은 복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그 시술이 복지부에서 허락해준 기준이 모든 압박골절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압박률 자체가 30% 이상, 척추체 자체가 내려앉은 이 비율 자체가 30% 이상일 때, 그리고 3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 기간 후에도 통증이 지속이 될 때 이제 허가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80세 이상의 환자분들, 투석하시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분들, 그 이외에 몇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의 결국 공통점은 뭐냐면 뼈가 그만큼 약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골다공증이 심해도 젊으신 분들은 뼈가 좀 잘 붙거나 뭐 분류압이 되거나 앞으로 굽어올 가능성 좀 적은데 80세 이상은 그만큼 뼈도 약하고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잘 굽을 가능성이 크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3주를 안 지키고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복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입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끝나고 나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은요? 스파인잭 시술 후에 통증 완화는 바로 시술 직후,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매우 빠르게 복원이 되고 시술 직후 다음 날부터는 이제 다 걸으실 수 있거든요. 통증은 최소 50% 이상 좋아지는 것도 있고 많게는 80% 이상. 압박되는 정도, 그러니까 굽어 있는 정도 자체가 좀 들어 올려지면서 구조 자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척추체 성형술보다 통증 완화 정도가 좀 더 좋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게 평생 동안 생기지 않을 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시술이 기존의 시술보다 좀 더 낫다, 이런 점이 낫다고 하는 비교를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술지나 논문지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스파인잭이 가장 우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 누출, 후유증,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인데 그것 자체도 기존의 시술보다는 훨씬 낫다. 기존의 시술법보다 만성 통증을 예방하는데 좀 더 우수하고, 그리고 기존의 치료법보다 여러 방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목에 대한 관절염에 대해서는 환자분들께서 많이 모르신다는, 외상성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발목도 이런 반복이 되면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